데이비드 핸드릭스와 아내 수잔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두 부부와 어린 세 자녀들은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주를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느라 바빴기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1983년 11월 4일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 살던 데이비드는 위스콘신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가족들에게 곧 돌아오겠다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을 떠나 차를 몰았죠. 그는 이동을 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그들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고 11월 7일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좀 확인해달라며 요청을 합니다. 이웃은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고 데이비드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이웃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해 그들의 집을 확인해달라 요청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에 출동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사람 모두 해를 입어 이미 싸늘한 상태였고 이 모든 것은 도끼와 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참혹했죠.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는데 무참한 현장과는 다르게 침입하는 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무기는 깔끔하게 닦여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놓여 있었죠. 데이비드는 이날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데이비드는 참으로 침착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기억했죠. 경찰은 첫 번째 의심인물인 남편 데이비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가차에선 혈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는 출장을 가 있느라 집에 없었던 상태였죠. 신문에서 지금 무감각합니다. 제 가족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그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며 차분했고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별다른 단서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출장 가기 전에 대해 질문을 했죠. 데이비드의 출장 당일인 11월 4일, 그는 7시 30분 아이들과 가게에서 피자를 먹으며 식사를 했고 오후 9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내는 그때 베이비 샤워에 초대받아 그 집에서 오후 9시 30분경 저녁으로 나온 야채들을 먹고 10시 30분에서 10시 45분 사이에 집에 도착했으며 자신은 11시 이후에 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시관에 따르면 자녀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은 그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음식은 2시간 동안 위에서 움직이며 소장으로 이동하는데 세 자녀 모두 피자 토핑이 뱃속에 남아있었기에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9시 30분으로 추정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주장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었죠. 경찰은 그를 가족들을 해한 혐의로 기소를 하지만 동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추측하는 동기로는 데이비스가 그녀와 헤어지고 싶었지만 종교의 특성상 이혼은 상상할 수 없었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소화 속도 같은 경우 신체 활동이나 소화 속도에 따라 다르다며 유일한 증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를 가리킬 만한 증거도 마땅히 없었지만 데이비드는 가족 4명을 해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1988년 12월 21일에 4건의 혐의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991년 재심에서 그는 무죄가 내려집니다. 그는 총 8년을 살고 나왔으며 감옥에 있을 당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총 4번째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가 무죄로 풀려났다고 해도
찜찜해서 만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끔 교도소 안에 있는 잔혹범들과 펜팔을 하다 결혼까지 가는 경우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엔 진짜 별별 사람들이 존재한다 라고 새삼 느낍니다. 데이비드를 가리킬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타임라인이 맞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 말이죠. 사건에 대해 읽어보다 어떻게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없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순번대로 아이들을 해하고 마지막으로 아내 수잔이 집에 왔을 때 그녀를 마지막으로 해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무기가 2개였으니 범인이 2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었지만, 남편 데이비드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건 그가 평판이 그다지 좋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목 보조기 등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속옷의 탈의를 요구하거나 환자용 가운을 벗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터치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델들의 증언은 그가 유죄를 받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었지만, 재심에서는 이 증언들을 기각했다고 하네요. 평소 행실이 더러워 씌어진 누명일 수도 있지만, 위에서 발견된 음식이 피자인 것으로 보아 너무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그가 무죄를 받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데이비드가 범인이라면 그에게 분명 벌이 내려질 것이고, 혹 데이비드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범인이라면 그자 역시 꼭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치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시청 감사드립니다. 꿀잠 주무세요. 오늘도 너무나 끔찍했던 사건, 핸드릭 패밀리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